안녕하십니까, 최정일입니다. 오늘은 11월 24일이고요. 수요일입니다. 오늘 주식시장은 약 3포인트 하락한 2994포인트고요. 거래량이 5억 5천만 주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투자자별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2400 매수했고요. 외국인이 3200 매수, 반면 기관이 약 6000 매도했는데요. 기관 중에서 금융투자가 5000 매도, 투신사가 700 매도, 연기금이 245 매수했습니다. 업종지수 등락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이 오늘 1.24라고 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보험이 0.6이고요. 증권 0.16, 은행이 0.14인데 이거 다 합친 건지 그걸 모르겠어요. 금융업 요거는 좀 무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비금속이 오늘 0.9, 비금속 하면 주로 시멘트를 말하는 거죠. KCC도 포함되고요. 의료정물 있고요. 화약, 종이목재, 음식료품, 소폭 플러스 나왔습니다. 반면 철강 하고요. 운송장비,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가 있죠. 유통업, 삼성물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백화점 여기 포함되고, 한전, 전기가스, 그리고 운수창고, 대한항공 이렇게 하락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500원 하락했고요. SK하이닉스는 500원 상승했습니다.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라든가, 카카오는 보합이군요. LG화학은 7,000원 상승했고요. 현대차, 기아차, 현대차 3,000원, 기아차 300원 하락했습니다. 셀트리온,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 갖고 있는 셀트리온, 약보합세, 이렇게 500원 하락한 약보합세 이렇게 보여집니다. 카카오페이가 플러스 났고요. 모비스도 오늘 하락했습니다. SK하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좀 반등폭이 크게 나왔군요. 특징할 만한 종목은 눈에 띄지 않으니까요. 얼른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LG노텍이 4.68% 상승했습니다. 큰 삼성 엔지니어링이 좀 떴고요. 메리츠 금융지주가 3% 상승했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가 금융주 상승세를 올렸나요? 메리츠 화재 3.7%, 메리츠 증권 0.98%, 뒷북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래량 상위 보겠습니다. 가수요는 없는 것 같았고요. 저가주들은 역시 오늘도 큰 폭 상세고, 삼성전자가 어제 정도 거래량입니까? 네, 1,500만 주 거래량. 하지만 주가는 500원 하락 나왔습니다. 신풍제약이 20% 하락했죠. 전형적인 부강약품과 신풍제약은 주로 이제 신풍제약은 제약주 중에서 전형적인 작전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위험한 주식들이에요. 일반인들은 쳐다보면 아니 되는 주식들입니다. 그럼 제약주는 언제 사느냐? 1월 말 2월 초 사면 돼요. 연초 장세 끝나고 뭐 할까 하고 고민될 때 1월 말이나 2월 초에는 여러분들이 제약주 사가지고 기다리면 돼요. 그걸 우리가 길목지키기 장세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제 3월 달이나 4월 달에 예를 들어서 전염병이 돌면 미세먼지가 강한다든가, 이 코로나 때문에 웬만한 전염병은 이제 먹히지도 않을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전염병이 좀 돈다든가 미세먼지가 강하다든가 하면 제약주들이 또 반짝반짝 하거든요. 제약주는 움직이는 거 보고 따라가면 늦어요. 그러니까 미리 길목 지키고 있다가 제약주 움직이면 이틀 정도 반짝하면 이틀째 팔면 됩니다. 그게 이제 1월 말 2월 초에 사가지고요. 3월 달 또는 4월 달까지 한 2달간 기다리겠다라고 마음 돼요. 2번 정도 올라가면 팔면 됩니다. 더 욕심내면 도라무 탑을 되는 거죠.
그거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돼요. 근데 봄철, 여름철에는 큰 수익률 나긴 어려워요. 사실 시기적으로 지금 수익률 나야 되는데 그냥 올 연말 장세는 날아가 버렸습니다. SK 하이닉스 거의 400만 주 거래 나왔습니다. 요 정도 보면 되겠죠? 제가 쭉 보는데 눈에 띄는 종목들이 썩 보이진 않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250원 상승했군요. 대한항공 400원 하락한 28,650원. 하나투자증권이 오늘은 20원 올랐나요? 5,430원. 그 5,250원 깨지 않고 잘 버티고 있군요. 연말 장사가 대충 마무리됐으니까요. 이제 증권주는 안 갖고 있는 것도 괜찮습니다. 있으면 정리하는 것도 괜찮아요. 메리츠증권 50원인데 미래에셋 60원.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LG전자가 500원 상승했군요. 이 정도 봤고요. 다 쭉 봤죠? 이제 해외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원달러 환율랑 쭉 봤어요. 오늘은 3.2원 하락했나요? 1186원이군요. 1186원. 1190원 닫고 소폭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죠. 1160원서부터 뭐 이 사이에서 움직일 것 같아요. 1160원대, 1180원대 이 사이에서 움직이지 않겠나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뭐 보조지표들은 상승하고 있는데요. 뭐 큰 의미는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글쎄요, 뭐 1200원까지 갈 수는 있겠으나 돌파는 어려울 걸로 보여지고요.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요 1600원대, 1800원대에서 일단 움직일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환율에 따른 어떤 리스크는 일단 없을 거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다우존스예요. 다우존스를 보니 어제 0.55% 올랐죠? 네. 뭐 이 정도는 깨지 않고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직전 고점 여기 그죠? 요거는 깨지 않고 움직일 것 같죠? 어제의 저항선이 오늘의 지선 역할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35,500원 깨지 않고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움직이지 않겠나 싶어집니다. 한 12월 초까지 거래량 괜찮아요. 근데 보조지표들이 이제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라는 걸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12월 초까지 이럴 것 같고요. 12월 중순경부터 또다시 이제 배당 투자 장세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쉬었다 간다는 얘기죠. 이게 정상적인 흐름이에요. 네, 정상적인 흐름입니다. 10월 초부터 올라가서 11월 한 초순 내지 중순까지 움직이는 게 연말 장세고요. 이제 쉬었다가 12월 초까지 쉬었다가 12월 중순부터 이제 배당 투자 들어간다라고 보면 됩니다. 배당 투자 이어가지고 연초 장세까지 이어지는 게 이제 12월 달 장세, 1월 달 장세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10월 달 이후부터 1월 달까지는 시장주도 괜찮아요. 여름 찬바람 불면 주식시장은 뜨겁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찬바람과 주식시장과 무슨 관계냐? 찬바람 불면 연말에는 일단 시설 투자라든가 설비 투자라든가 일단 멈추죠. 그러니까 기업체들도 자금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각 가정은 연말 보너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여유가 생길 수도 있는 거겠죠. 봄철, 여름철에는 시설 투자 들어가고요. 설비 투자 들어가고요. 돈 들어가는 게 많아요. 5월달에 특히 들어갈 게 많고 또 각 기업체들은 과거에 보면 춘투 그래가지고 노사분기도 많고 그래서 봄과 여름에는 좀 시끌시끌하거든요. 근데 찬바람 불면 시장은 뭐 괜찮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우리 한국 증시는 제가 참 뭐 거짓말쟁이 돼가지고 딱히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나스닥 어제 좀 내려가다가 멈췄죠? 얘도 쉬었다가요. 얘는 뭐 배당 투자는 아니지만 연초 장세 때 1월달 연초부터 해가지고 이러한 중순까지 한 보름 정도 IT 관련주들이 많이 상승할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10월부터는 주로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뭐 안정적인 종목들, 대표 업종들 많이 움직이고요. 뭐 증권주 움직이고 연초에는 좀 가벼운 IT 관련주, 성장 관련주들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S&P 500 얘도 좀 쉬어가는 모습이죠. 뭐 어제 그저께 밤에 연중 최고치 한번 찍고 좀 쉬어가는 모습, 지표도 좀 쉬어가는 것 같아요. 뭐 오를 수는 있겠으나 여기까지는 안 빠지겠죠. 뭐 4,500서부터 4,600 정도, 이 정도까지는 뭐 좀 쉬었다 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21선 지지를 받고 버티고 있는데요. 글쎄 올라갈 수도 있겠으나 좀 쉬어가지 않겠습니까? 물 좀 마시겠습니다. 방금 전에 저녁을 먹었더니 좀 답답하네요. 일본 니케이입니다. 얘는 직전 고점까지 못 가고 얘도 지금 연말 장세 끝났다고 좀 쉬어가는 건가요? 그래도 12월 달까지 해서 뭐 3만 직전 고점을 찍겠죠. 근데 뭐 미국 시장이 식다 보니 연말 장세 끝나다 보니 얘도 같이 뭐 사요나라 하는 것 같습니다. 27,250, 27,500서부터 거의 3만까지 갔죠? 그럼 2,500원 올라간 거죠? 2,500. 그럼 얘도 한 8, 9%는 올라갔군요. 나름대로 10월 초부터 명색이 그래도 한 8, 9% 연말 장세는 나왔다라고 보여지네요. 직전 고점까지 못 갔으나 얘도 좀 조정을 받을 것 같이 보이네요. 뭐 연말 배당 투자 때 그래도 뭐 직전 고점 가지 않겠나 싶어집니다. 얘도 좀 쉬어가는 것 같습니다. 독고다이 우리 상해 종합 지수입니다. 중국인데요. 나흘 연속 양선은 보였으나 몸통 길이가 점점 짧아지죠. 포물선을 그리는 거예요. 우리가 공을 하늘을 향해서 공을 던지면 이런 모양 쓰잖아요. 좀 내려올 것 같습니다. 몸통 길이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그 매수세가 좀 약해졌다라고 보면 되겠죠. 좀 쉬어갈 모양입니다. 네. 그리고 홍콩 항생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강보합인가요? 0.24%. 어제 몸통, 어제 까마귀, 오늘은 빨간 까마귀 좀 올라가려고 그러겠죠. 네, 까마귀도 위를 보고 있는 거죠. 거래량 증가했죠. 내일은 얼마까지인지는 모르겠으나 소폭 반등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직접 요 저점은 깨지 않고 움직인 게 일단 좋아 보입니다. 대만인가요? 우리 한국 증시가 이렇게 움직였었어야 되는데 라는 아쉬움만 남습니다. 16,000 한 2, 300, 400서부터 10% 오르고요. 지금 조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좀 쉴 거예요. 네. 이때 피레침 길게 달았죠. 유성령 피레침 길게 달고 쉬어가는 모습 보이고 있고, MACD 데드크로스 걸리고 있고 소나도 좀 쉬어가는 모습 보일 걸로 판단됩니다. 글쎄 여기까지는 아니고 어제도 쉬었지만 9칸인가 올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강세라면 여기까지겠고 평범한 장이라면 이 정도 아니겠나 싶어집니다. 상승폭의 절반 정도 빠지면 이 정도 내려올 것 같고, 강세 국면이면 3분의 2 정도 하락할 것 같고, 근데 분위기 봐서는 이 정도 17,000에서 17,200 언저리까지 오지 않겠나 이렇게 싶어집니다. 17,200 언저리까지는 오겠죠. 네. 얘도 이게 정상적인 흐름이에요. 미국 다우처럼 우리 한국 증시랑 가장 유사하게 움직였었는데요. 연말장세 나왔고요. 조정 국면 거치다가 아마 12월 초까지 조정 걸치고 12월 중순경부터 대만도 배당 투자 들어갈 걸로 보여집니다. 이게 정상적인 흐름입니다. 우리가 비정상이에요. 이제 종합주가지수 봐야 되겠죠. 분봉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오름세 보이다가 쭉 빠졌죠. 그다음 막판에 슬쩍 반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오늘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뭐 계속 매수했어요. 아침 초반부터. 기관이 오늘 뭐 하염없이 팔았는데요. 아침 초장에 동시효과 때 누가 제일 많이 팔았느냐? 오늘 연기금이에요. 연기금이 오늘 9시 3분에 딱 보니까 522억을 매도했어요. 가장 많이 매도했습니다. 초반에 분위기 착 빼놓고 나서 하락하니까 연기금 하루 종일 즐기면서요.
뭐 많이 빠졌다 싶은데 주위에서 무슨 말 들었는지 소폭 매수 한 200억 매수로 끝났죠. 아침 초반에 일단 초전박살 시켜놓고 나서 주가 빠지는 거 쭉 보고 즐기고요. 한 240억 플러스 매수로 끝난 것 같습니다. 장난치고 있어요. 언제까지 3월 초까지 장난칠 것 같은데 여러분께 주가 예측을 참 못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증시 일본도 그래도 한 7, 8%, 8, 9% 수익률 나왔고 한국은 뭐 나타나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쭉 밀린 모습입니다. 이건 뭐 홍콩 증시 따라가는 모양새 같으네요. 홍콩 증시. 할 말이 없네요. 지금 MAC라든가 소나는 지금 빵긋빵긋 고개를 들고 웃고 있는데 올라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생각만큼 증가를 못하고 있고요. 누가 매수하겠어요? 연말장세 있었으면 지금 거래량 빵빵하게 증가했을 텐데 제가 보기에 3,300 언저리까지 갔을 것 같은데 3,200은 넘었을 것 같고 3,300을 근접하는 장세 나왔을 것 같은데 대만처럼 이제 좀 조정받을 것 같은데 그러질 못한 것 같아요. 이제라도 갈까요? 좀 무모한 욕심일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답답하네요.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안 빠지고 버틴 것마저 좀 다행일 것 같고요. 여러분 뭐 3월달부터 시황하면서 쭉 그랬지만 연기금이 팔면 약이 없습니다. 봐가면서 툭툭 던지는 걸 어떻게 이깁니까? 연기금이 받치면 또 안 빠져요. 근데 연기금이 오를 때마다 툭툭 치고 아침 동시효과 때 그냥 초전박살 형식으로 520억 딱 팔고 시장 딱 꺾인 거 보고 나서 즐기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음은 올라갔으면 좋겠고 그래도 3천 위에서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더 내려가면요 진짜 위험합니다. 네. 오늘 뭐 뉴스 보면서 또 뭐가 있나 쭉 살펴봤어요. 이 시간 현재 해외 증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은 지금 소폭 마이너스가 나왔고요. 0.12%, 영국은 0.44%로 플러스가 나고 있습니다. 좀 유럽 증시 괜찮아요. 독일만 지금 소폭 마이너스 약보합세고요. 영국 0.44, 러시아 1%, 이탈리아는 0.6%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다우지수도 뭐 크게 하락할 것 같지는 않고요. 소폭 반등 나오겠죠. 그냥 조정이에요. 네. 왔다 갔다 하면서 미국 증시는 조정 보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뉴스 뭐가 있나 쭉 살펴봤는데요. 그냥 뭐 김종인 오늘 뉴스 TV를 봐도 보니까 김종인 기자들이 뭐 김종인 교수 사무실에 다 몰려가 있더라고요. 그게 관심인가 봐요. 김종인 교수는 저기 뭐 서강학파의 대표적인 선두주자는 아니겠으나 뭐 남도구 교수, 이승윤, 김만재는 저기 YS 때 그 IMF의 주역이죠. 김만재. 그때 부총리 지냈으니까요. 그냥 무능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교수로 있어야 되는데 왜 정치권에 왔는지. 그 사람들의 이제 후임으로 나타난 사람들이 이제 김덕중 그리고 김종인 교수 이렇게 있죠. 김동인 교수가 지금 오늘도 그 나이에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40년도생이니까요. 80세가 넘었어요. 82세입니다. 82세에 정치권을 흔들고 있다는 게 참 대단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 들어요. 국회의원 5번 했죠? 국회의원을 5번 했는데 모두 비례대표제로 국회의원 당선된 사람이에요. 나머지 대부분 사람들은 저기다 미국에서 공부했는데요. 김종인 교수만 아마 저기 독일에서 공부했습니다. 독일에서 공부하다 보니 성향이 조금 사회주의적인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두환, 노태우 때, 특히 노태우 때 선택받은 사람이라서 맞지는 않았을 텐데 그래도 잘 버틴 것 같습니다. 사회주의적인 성향이 좀 갖고 있던 사람이라서 아마도 그 국민건강보험 도입을 건의를 했던 사람이고요. 아마도 그 토지 공개념도 처음에 아마
시도했던 사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좀 사회주의 성향이 있는 사람이에요. 맞진 뭐 재벌주의 성향, 성악파가 그 박정희 때부터 시작했기 때문에요. 그 성장주의자들이에요. 그 성장주의자는 재벌들이 외치는 거거든요. 성장. 노동자들은 안정주의자들이고요. 재벌들은 성장주의자들이에요. 기업이 성장해야 되니까 니들 노동자들을 월급 조금 받고 좀 참아라. 기업이 먼저다. 기업이 우선이다. 라고 외치는 거죠. 반대로 노동자들은 이제 사람이 우선이다. 사람이 살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먼저 사람도 살고 그 다음에 기업이 아니겠냐 외치는 게 노동자들이고요. 그래서 노동자들은 안정주의자라고 그러고 재벌들은 성장주의자를 외치는 것이죠. 어쨌건 이 김정인 교수가 요즘도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각광받았던 거는 이제 저기 수첩공주, 네,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그 대선 공약 때인가요? 경제민주화를 외쳤던 사람이죠. 경제민주화 외치면서 했던 게 아마 시도를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지하경제 양성화죠. 양성화. 지하경제를 이제 음지에 있던 것을 양지로 끌어올리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지하경제 양성화 했는데 수첩공주가 그거를 지하경제 활성화라고 양성화 활성화를 구분자 못하고 있던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머리가 그냥 하얀 사람이겠죠. 수첩 보고 읽었어야 되는데 수첩도 잘못 읽은 거겠죠.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하면 지하경제를 우리가 양성화시킬 수 있냐면요. 화폐 개혁을 하면 돼요. 현재 지금 달러다 원화가 1대 1000이잖아요. 1대 100이나 1대 10으로 만들면 화폐를 교환해 줘야죠.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 라면 박스나 금고 속에 지하실에 박혀 있는 수많은 현찰들을 들고 나와서 은행에서 바꿔야 돼요. 신권하고 바꿔야 돼요. 그 지하경제 속에 박혀 있는 그 현찰 그 덩어리들이 아마 수백조, 수천조 정도 아마 있을 겁니다. 추정이 안 되죠. 지금 뭐 지하실에 박혀 있는 금고 속에 박혀 있는 돈들이 추정만 할 뿐이지 범위를 수백조, 수천조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범위가 너무너무 넓어요. 그러면 화폐 개혁하고 하게 되면 그 돈들을 와가지고 신권하고 바꿔야 되는데 아마도 3분의 1가량은 30%는 바꾸지 못하는 돈들이 생길 거예요. 네. 구린 돈들이 그만큼 많다 그런 거겠죠. 이 돈 어디서 나왔어?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화폐 개혁할 때 신권하고 바꾸지 못하는 그 돈들 그걸 이제 국가 복지에 활용하면 되는 거겠죠. 그거를 시도하고 싶어 했었는데 저는 그거 될 줄 알았습니다. 화폐 개혁 할 줄 알았어요. 박근혜 정부는. 왜? 박근혜 정부는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처자식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할 줄 알았는데 못하고 나오더라고요. 쫓겨나왔어요. 네, 그 수첩공주 뒤에 네, 순실이가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반대했겠죠. 본인의 쌈짓돈. 어쨌건 오늘 김정인 교수가 모든 뉴스에 오늘은 스포트라이트 김정일 교수 사무실에 모든 기자들이 몰려가 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시장 좋아져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 그나마 그래도 좀 다행이다. 오늘 한때 얼마까지 빠졌냐면요. 0.54% 2981포인트까지 빠졌었는데요. 그래도 마이너스 3포인트로 끝난 거는 참 선방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내일은 그래도 김정인 교수 이야기는 안 나오겠죠? 이상이고요. 그래도 종목을 몇 개 또 봐야죠. 제가 종목을 얘기 안 하면요. 그나마 구독자가 안 와요. 구독자가 아니라 조회수가 안 늘어요. 어제는 한 70명 조회자가 들어왔나요? 그래도 시험은 해야 되겠죠? 그래도 기다리는 분이 계실 테니까요. 70명 중에 절반은 그래도 그나마 찾아와 주시고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이 눌러주고 계시고 나머지 절반은 검색해서 오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검색해서 아마 종목 검색해서 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종목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의미는 없으나 그래서 현대차 해야죠. 제 방에 가장 많은 종목 조회 건수 중에 하나가 현대차더라고요. 그래서 현대차 가장 우선으로 합니다. 이날이 월요일 날인가요? 월요일 날 긴 장대 양선 5%죠? 어저께 쭉 빠졌길래 최악의 경우 이게 매미가 3마리 딱 붙어가지고 이거 딱 메꿔주는 게 재수없는 건데 2개까지 생겼네요. 내일까지 진짜 엄선 하나 생기면 진짜 재수없죠. 딱 메꿔져 버리면. 그리고 나서 이제 내일이 목요일인가요? 금요일날 장대 양선 또 한번 나오면 좋은 거죠. 내일까지 음선 나올 수는 있겠어요. 근데 그 대신 금요일날 이런 장대 양선이 금요일날 한번 또 나와주면 우리가 이걸 3법형 이렇게 불러줍니다. 양선, 큰 양선 2개가 요 샌드위치 3개. 네. 딱 포개는 모습 나와주면 제일 좋을 것 같긴 하나, 그건 제 희망사항이고요. 더 빠지지 않고 내일에도 좀 올라섰으면 좋겠어요. 오늘 금융투자가 너무 많이 팔았잖아요. 금융투자가 너무 많이 팔아가지고 내일은 좀 이틀 연속 많이 팔았기 때문에 내일은 좀 매수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 듭니다. 기관이 너무 많이 팔았어요. 특히 금융투자가. 외국인은 3,100 매수했는데 오늘 금융투자가 5,100 팔았잖아요. 내일은 아마 금융투자가 매수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 정도 빠졌으면, 종합주가 이 정도 팔았으면 내일은 돌아서겠죠. 그 다음에 NC소프트는 통과, SK 하이닉스 보겠습니다. 0.42%죠? 이거 메꾸지 않고 올라가면 좋은 거예요. 메꾸지 않고 위에서 넣으면 좋은 거죠. 이 정도 가격입니까? 거의 12만원까지 온 것이죠. 요거죠. 12만원. 요거죠. 물량대예요. 물량대인데 버티고 있다는 게 참 대단한 거네요. 네, 물량대인데 이 12만원대 물량대인데 요 가격대가 왔는데 이제 올라가면 요 가격대에서는 물량 하용 없이 수도할 수 있는 거겠죠. 이것도 요 물량대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물량 올라가다 얻어맞은 거 아닌가 싶어집니다. 요 물량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12만원에서 10만 5천원 요 사이 물량대는 만만치 않지 않겠니? 라고 보여집니다. 이거 치고 올라가려면 거래량이 많이 수반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7개월 하락했는데요. 너무 서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단지 우리가 바닥을 확인했구나 라는 것만으로 만족하면 될 것 같습니다. LG전자 볼까요? 진짜 나쁘군요. 네, 이게 어제까지 3일간 해가지고 저녁별령, 네, 저녁별령 딱 나오고 오늘도 마이너스는 면했고요. 막판에 돌아섰나요? 플러스 나왔으나 모양 더럽죠. 네, 그냥 이 갭을 살렸으면 좋겠는데 갭을 메꿔주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메꾼 것 같죠? 저가가 12,000, 126,000원이고 고점이 12만 5천, 그걸 메꿨다 보면 되겠네요. 네, 메꿨다라고 보여집니다. 올라가야지 더 내려가면 안 되죠. 최소한 12만 5천원 깨면 안 되죠. 10만 5천원. 요 노란 선이 11선이니까 요걸 지지로 해서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더 내려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불안해요. 물에서 허우적거리가 겨우 건져놨는데 다시 빠지면 이제 못 올라오죠. 누가 끄집어내겠어요. 여기서 버텨줘야 되죠. KB금융 보겠습니다. 내일은 뭐 플러스 나지 않을까 싶어져요. 내일은 금융투자가 플러스 낼 것 같고 외국인의 동향은 모르겠으나 금융투자가 어제 오늘 너무 많이 팔았기 때문에 내일은 매수세로 돌아서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금융투자는 주식회사고요. 전문 경영인이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사고 팔고 할 거예요. 그 판만큼 사요. 걔네들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 연기금이 계속 마이너스를 유지하니까 그게 재수없는 거죠. 금융투자는 펀드맨애들 자기 성과급제가 있기 때문에 알아서 판단해요. 누구 눈치 안 봅니다. 뭐 사장이 팔라고 그러겠어요. 뭐 팀장이 팔라고 그러겠어요.
이 증권사 펀드 매니저는 누구 말 안 들어요. 자부심이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고요. 누구 말 안 들어요. 아마 누가 뭐라 하면 아마 거꾸로 할지 몰라요. 그 증권사 조직은요, 모두가 수평적인 조직이에요. 은행이라든가 이런 공기업은 수직적인 조직인데, 증권사는 수평적인 조직이에요. 각자 개인 자영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자 독립채산제. 누가 자기 능력에 따라서 자기 연봉을 받아가는 건데, 누가 누구 말을 듣겠어요. 팀장이나 사장이 와가지고 팔아야 된다. 팀장이나 사장이 펀드 매니저보다 주식을 더 잘 번다는 보장이 없어요. 주식을 누가 잘 번다고 보장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사야 돼, 팔아야 돼 이런 말을 안 해요. 하지도 않고요. 단지 대화는 주고받죠. 회의는 하겠으나 자기 의견은 제시할 수 있겠으나 사야 돼, 팔아야 돼 이런 말은 절대로 안 하는 게, 그러니까 증권사는 수평적인 조직이에요. 사장도 펀드 매니저한테 와가지고 주식 사야 되니 팔아야 되니 뭐가 사면 좋겠냐라고 물어보는 게 증권사예요. 은행은 행장이 와서 뭐 직원한테 그러진 않겠죠. 그래서 증권사는 수평적인 조직, 누구 말 듣고 움직이지 않나 그 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개인 독립자산제 증권사 직원들은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뭐 회사 옮기는 것도 큰 무리가 없죠. 네. 자주 옮겨요. 은행은 못 옮기죠. 팀별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뭐 움직이면 좀 이상한 왕따 당할걸요? 따당할 겁니다. KB금융 0.88 올랐나요? 올라다 좀 물량을 좀 받았군요. 물량 받았다는 얘기는 누가 물량을 좀 때렸다라고 봐야 되겠죠? 기관이 때렸겠죠? 외국인 사고 아마 기관이 때린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삼성전자도 외국인 사고 아마 기관들이 때린 거겠죠? 삼성전자 주가는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거래량이 증가하니까 괜찮네요. 올라갈 것 같아요. 6만원 꼭 갈 걸로 보여집니다. 출렁출렁. 지금 안 가더라도 저기 배당 투자 12월 중반 이후부터는 뭐 6만원 돌파할 가능성도 있어요. 배당 많이 줄 걸로, 실적은 좋은 걸로 예상이 됩니다. 기아차 오늘 운수장비, 운송장비라고 그러나요? 그냥 기가 차네요. 지표 하락하고 다 하락하고 지표 하락하고 거래량도 좀 그렇고요. 여기서 더 빠지면요 약이 없죠. 네. 이거 뭐 둥그렇게 이렇게 지분까지 만들어 놨는데 이거 빠지면 빠졌다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이 물량대를 요 가격 더 내려가면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게 또 이 가격이 또 물량대가 되는데요. 저항선이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안 빠지고 버텨야죠. 더 빠지면 이게 이제 저항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지는 건 쉬우나 올라갈 때는 여기서 위에서 거래된 물량들이요, 이것들이 다 대기 매도세가 돼버리는 겁니다. 9천을 떠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더 빠지면 이때 사신 분들이 9천을 떠도는 거예요. 4만 선고받고 9천 떠들면서 중얼중얼 그런다고 그랬죠. 번전만 대봐라, 번전만 대봐라. 그래서 안 빠져야 되죠. 자기 스스로 만든 요 지선은 깨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근데 지금 봐서는 불안해요. 그래서 내일은 올라갈 것 같아요. 이거 깨지면 약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은 좀 올라가지 않겠나 싶어집니다. 금융투자가 어제 오늘 너무 많이 팔았어요. 내일은 좀 살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삼성전자가 오름세를 보였나요? 오름세를 보였죠. 그래서 괜찮다 싶었는데 역시나 외국인 사고 기관이 매도한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요 76,000원인가요? 여기까지는 갈 것 같은데 78,000원, 8만원까지는 일단 갈 것 같아요. 물량을 받아도 여기서 받겠죠? 이 78,000원대 저항은 좀 막강할 것 같고요. 직전 고점이잖아요. 이 저항은 만만치 않을 것 같고 요 사이에서는 또 물량을 하염없이 받을 것 같습니다. 이때 사신 분들은 8만원대, 8만원에 사신 분들은 8만원 오면 일단 팔고 봐야죠. 항상 번져놓으면 일단 팔고 봐야죠. 다 팔았다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그럼 절반만 파세요. 절반만. 그래도 싫다 그러면 1월 초까지 보세요. 1월 초에 1월 2일 날 시초가니까
그 나페가 아니라 그 뭐라고 시무식이라고 그러나요? 1월 2일, 1월 3일, 1월 4일, 1월 4일 합하시면 되겠네요. 빠방빵 세 번 칠 때. 가격 불문. 네. 아모레퍼시픽 보겠습니다. 아, 이거 볼 때마다 이건 또 코로나 또 보면서 또 빠졌나요? 코로나 보면서 저기 누구야? 이거 뭐 4,100명이에요. 4,100명. 서울은 1,735명. 거의 40%가 서울이에요. 전 국민이 5천만인데 서울은 1,000만이 살잖아요. 5분의 1 사는데 코로나는 40%예요. 25%가 사는데 코로나는 40%예요. 서울이 뭔가 못 사는 동네입니까? 방역이 잘 안 되나요? 시설이 뭐 부실해가지고 이렇게 뭐 하는 모양이겠어. 그 완장찬 놈은 생태탕, 백구도 생태탕, 백구도 신고 생태탕 먹으러 가는지 좀 코로나나 잡았으면 좋겠어요. 몇 개월 남았다고. 아직도 주판을 튕기고 있겠죠? 코로나 문제는 정부에서 알아서 하라고 떠넘기나요? 지방자치제가 왜 생겼는지 모르겠으나 1735명이죠, 서울이. 서울이 변하지 않는 한 코로나가 안 변할 것 같아요. 현대건설도 한번 봐야 되겠죠? 얘는 뭐 이렇게 오늘 급등에다가 밀렸네요? 좋은 일이 있었던가 봐. 3%까지 올랐다가 0.4이군요. 49,400까지 갔다가 얘는 최소 52,000원 이상 회복이 돼야 구렁텅이에서 나왔구나 라고 판단되는 것이죠. 거래량도 오늘 많이 수반됐고요. 좀 좋아질까요? 지표들은 좋지 않아요. 지표는 지금 조정으로 보여집니다. 안 빠져야 되죠. 얘도 지금 막바지 온 것 같아요. 더 빠지면 안 되는 모양새가 아니겠나 싶어집니다. 오늘 모양새는 반전형 해머예요. 뭐 단기 바닥이 아니겠니? 라는 건 신호긴 한데 불안하긴 합니다. 연기금 때문에. 제가 연기금의 위력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LG화학입니다. 1% 74만 7천원이군요. 85만원 빨리 회복돼야죠. 지표들은 안 좋죠. 지표들은 안 좋습니다. 하락하다 보니 지표 모양은 안 좋고요. 뭐 배당 투자 때 좀 올라가겠죠. 12월 중반 이후부터는 배당 투자 받으러 아마 LG화학은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셀트리온은 오늘도 보니까 셀트리온이 조회수 급등 종목, 삼성전자 다음에 셀트리온이 그만큼 투자자들로부터 관심이 많은 종목 같아요. 이 셀트리온 보면 그냥 답답하고 이 공매도 애들이 장난을 쳤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냥 일반인들이 이 종목을 많이 갖고 있고 이 종목을 많이 조회한다는 게 이런 종목 하나씩 갖고 있으면 투자 심리가 확 죽어요. 이분들 다시는 주식 안 한다는 말 나오는 거죠. 그거 어쩌겠어요. 다이아몬드 모양이군요. 하락하다가 올라갔다 쭉 빠지는 다이아몬드 모양입니다. 하락하다가 다이아몬드 형도 나오는 게 있군요. 이게 올라가서 상투에서 다이아몬드 형은 봤는데 하락하면서 이런 다이아몬드 형은 또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안 좋아요. 네, 결론부터 말하면 안 좋습니다. 네. 반등할 거라기보다는 뭐 중립 이후 또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직전 저점까지 깨버렸잖아요. 얘는 뭐 공매도 세력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요걸 깨는 게 아니었는데 제가 언제 그려놨나요? 네, 모양 안 좋습니다. 네, 주봉 차트도 안 좋고 하여간 다 안 좋습니다. 이거 깼으니까요. 요걸 깼으니까 이제는 여기를 향해서 간다고 봐야 되겠죠. 17만 5천원. 이거 봐서는요. 요만큼 빠진다는 거 봐서는 뭐 없어요. 그냥 원위치예요. 여기까지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말하면 제가 죽겠죠?
여기까지도 요 길이만큼 내려오게 되면 쭉 내려오게 되면 여기까지도 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이 말하고 제가 욕 먹으랍니다. 그냥 차트만 보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게 되지는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대한항공 주봉 차트입니까? 아직까지는 계속 계단식 하락을 하고 있고요. 지표는 첫 번째, 두 번째 올라갔고 수평을 이뤘는데 MACD는 계속 내려갔다는 얘기는 요 시기에 에너지는 분산됐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언제 돌았을까요? 이게 골든크로스 걸릴 때까지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차트 모양이 좋지는 않으나 그래도 아직 깨지 않고 살아있다고 봐야 될까요? 요거? 이 정도면 뭐 거의 다 왔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요건 봐야 되겠죠? 얘도 이거 깨면은 한 단계 더 하락인데요. 또 배당 투자는 아마 괜찮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오늘 1.38까지 하락했군요. 직전 깨지 않고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려볼까요? 요거는 살아 있어야 되겠죠? 요거는 이렇게 살아 있어야 된다고 봐야 되겠죠? 좀 더 올릴까요? 더 빠지면 이제 아니 됩니다 라고 봐야 되겠죠. 이 역별 상태예요. 이게 지금 연말도 되고 해외 비행기 뭐 제주도에서 뭐 이야기 안 된다고 할 정도인데 해외 여행도 지금 시작한 것 같고요. 그 왜 빠지죠? 뭔가 좀 안 좋은 얘기가 있나요? 지금 아시아나 항공 인수하면서 돈이 부족한가요? 뭐가 문제가 있나요? 생각보다 좀 많이 빠져서 그래요. 그래도 좋게 봤는데 33,000원 그래도 도전할 걸로 보이는데 이 정도 계속 밀리다는 얘기는 개인이 매도가 아니고요. 어떤 기관에서 계속 팔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봐서는 뭐 바닥권 왔는데 이거 빠지면 한 단계 더 추가 하락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뭐 지표들은 안 좋아요. 네. 올라갔다가 밀린 게 이게 진짜 제일 안 좋네요. 이 시점이 진짜 안 좋네. 이게 올라갈 뻔하다가 밀리잖아요. 골드로스 걸릴 뻔하다가 다시 대도 걸리고 있고요. 딱 이 시점이 진짜 안 좋은 시점이네요. 네, 이 시점이네요. 추세가 벗어나는 건 좋을 수가 없죠. 근데 일단 지지선 때 봐서는 멈추기를 기다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깨면 위험하다고 봐야 되겠죠? 위험합니다 라고 외치는 게 맞을 겁니다. 카카오 보합인가요? 맥시멈 이 정도, 네, 14만원. 네. 반등 나와서 14만원 정도까지 한번 왔다 갔으면 참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모양새가 안 나오니까 지금 그런 것 같아요. 035-4202군요. 네이버는 그래도 왔다 갔는데 특정 왔다 갔는데 왔다 갔다 내려가니까 얘도 이제 더 내려갈 것 같네요. 지 역할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내려왔다가 반등 여기까지 반등 주고 현대전자도 현대자동차도 그렇고 뭐죠? LG화학입니까? LG화학도 제가 되돌림 줬다 생각하고 밀리고 네이버도 내 목표치 달성하고 빠진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얘도 본격적인 뭉쳤다가 쭉 다시 분산 과정을 거치고 있군요. 안 좋습니다. 이번에 다르면 직점 저점 37만원도 위험하지 않겠나 싶어지는데요. 둥그렇게 일단은 뭉쳤다가 쭉 내려가는 모습이 일단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요, 제가 그 통신 3인방을 쭉 보다가 어제는 제가 또 설명을 안 했더니 KT 설명해 주세요 라고 누가 또 올렸더라고요. 그동안 쭉 했었었는데 KT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은 여전히 거래 정지인 것 같고요.
변동성이 뭐 오르지도 않고 빠지도 않고 참 재미없는 종목이 된 것 같아요. 뭐 팔아도 되겠으나 제가 보기 연초 장세까지 IT 관련주기 때문에요. 연초 장세 12월 또 결산법인일 테니까 아마 배당 투자도 12월 초까지만 버텨준다면 12월 중반 이후부터 배당 투자 플러스 연초 장세까지 우리가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다가 1월 중순경에 내가 팔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1월 중순 이후에 또 올라간다고 욕심내지 마시고요. 한 1월 중순까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T 관련주, 통신 관련주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연말 장세 틀렸다고 그래가지고 안 왔다고 그래가지고 뭐 배당 투자 연초까지도 뭐 여러분들이 저를 뭐 신뢰 안 하면 제가 할 말은 없고요. 예전만큼 연기금의 횡파하는 집 봐가지고 예전만큼은 강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또 유사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뭐 미국 증시 보면서 연말 장사가 이런 거구나 라고 간접 경험하세요. 뭐 올해만 이럴 것 같습니다. 올해만. 네, 대선 앞두고 올해만 이런 현상이 나올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까지 망가질 줄 몰랐습니다. 연말 장사가 아예 없는 걸 저도 상상을 못했어요. 그냥 이게 LG U 플러스인 것 같습니다. 네. 위험하죠? 둥그렇게 빠져서 위험합니다. 예전부터 제가 그 통신주는 한번 좀 크게 빠지지 않았으니 한번 좀 팔아보는 게 어떻니? 그리고 연말장세 종목으로 증권주나 연말장세 종목을 한번 바꿔보는 게 어떻겠나? 라는 얘기도 몇 번 했었어요. 근데 연말장세 종목들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쌤쌤 갈아타서도 쌤쌤일 것 같은데 아마 그래도 연말장세는 지금 버티고 있잖아요. 행보하고 있는데 그 KT, LGU 플러스는 좀 더 하락폭이 큰 것 같습니다. 이 자체 모양은 안 좋아요. 네, 안 좋습니다. 그 6월 연말 여름 장세 되기 전에 고점 대비 크게 하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파는 것도 좋지 않았나 하는 얘기를 몇 번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반등 없이 쭉 밀려버린 것 같고요. 연초 장사가 나와준다면 모르겠으나 안 나와준다면 더 슬퍼지겠죠. 현대 엘리베이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1.23% 하락을 해가지고 직전 저점 46,000원을 깨고 지금 내려가죠. 그냥 현 정부에 대한 종전협정에 대한 남북관계에 대한 신뢰성을 전혀 지금 투자자들이 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 대통령께서 그 국민과의 대화 2, 3일 전에 했나요? 제가 안 들어봐서 모르겠는데 그 종전협정 얘기를 안 했나요? 부동산 얘기만 했습니까? 뭔가 지금 현 정부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종전협정이 나올 거란 기대감을 갖는다면 이러지 않거든요. 뭔가 기대감을 갖다가 지금 실망 매물로 지금 하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좀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연말 안에 뭐 깜짝 발표가 있을 수도 있고 몰밑 작업하고 있지 않을까요? 하여간 현대 엘리베이터가 생각보다 지금 낙폭이 크니까 마음이 좀 아픕니다. 네. 계속 추적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장을 지금 탈출할 수 있는 뭔가 이 답답한 걸 지금 털칠 수 있는 거는 어떤 외부적인 재료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한정된 개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어차피 금융 투자는 사고 팔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일 거고, 연기금 하염없이 팔 것 같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누가 알겠어요? 살지 팔을지 예측 참 못하겠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라고 봤을 때, 외부적인 재료가 들어와줘야 현 시장에 어떤 숨통이 트일 것 같아요. 시장에 강력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는 남북관계 아니겠나 싶어집니다. 과거 대선 앞두고 시장이 나쁘지 않아요. 어떤 대선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거든요. 삥끝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대부분 다 뻥쳐서 그렇지. 747 이후로
큰 기대를 안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747. 747가 뭔지 아시죠? 세계 7대 강국, 그 DJ 때 한 8% 성장률, 노무현 정부 때 5%까지 내려왔잖아요. MB가 자기는 경제 대통령이니까 7%까지 다시 올리겠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무엇이냐? 다시 회춘을 시키겠다는 거죠. 회춘. 회춘. 네. 흰머리 났는데 다시 검은 머리 만들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일반 국민들은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장기가 지나요. 성장기 때는 물만 먹어도 키가 커요. 근데 이제 20대 넘어 지나가면 키 크려고 잔뜩 먹고 영양분 잔뜩 먹으면 살만 찌지 키는 더 이상 안 크거든요. 왜? 성장기가 지났기 때문에. 우리 한국도 80년대, 70년대, 80년대는 10% 성장, 두 달의 성장했잖아요. 90년대까지. 그때가 성장기였거든요. 그때 정치만 잘했으면 한국 경제가 더 좋아졌겠죠. 성장기 때는 물만 먹어도 키가 크니까요. 개나 돼지나 정치해도 성장하니까요, 그때는. 5%까지 쭉쭉 감소했는데, 감소하는 게 정상이에요. 유지는 시킬 수 있겠죠, 유지는. 근데 이걸 7%로 만든다고 하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국민들이 믿는 것 같고, 또 747, 그 4자가 아마 주가지수 4,000포인트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노무현 정부 때 2,300 만들었으니까 자기는 4,000포인트 만들겠다고 뻥친 거였겠죠? 그 월봉 차트도 봐야 되죠? 네. 2007년도 노무현 정부 때 2,300까지 갔으니까 자기는 4,000 가겠다고. 그게 747 중에 가운데 4자가 4,000포인트예요.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확실하게 사기쳤는데 이 대선 앞두고 주가가 좀 올라가야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올라가요. 근데 큰 기대가 지금 네 그렇습니다. 내일은 그래도 아마 저기 금융투자 어제 오늘 많이 팔았기 때문에 내일은 매수할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내일은 제가 보기에 좀 플러스 나올 걸로 기대됩니다. 내일 다시 또 3,000포인트 올랐을 걸로 보이니까요. 기대하면서 내일 시장 또 내일 이맘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